여러분의 오픈GL ES 2.0 프로그래밍 역량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OBJ 포맷의 3D 모델링 데이터를 읽어서 렌더링하는 과정을 해봤죠. 그리고 프로그로 OBJ 로더를 클로드를 사용해서도 만들어봤죠.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자랑하는 클로드 덕분에 멋진 함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앞선 시간에도 말했지만 OBJ 포맷은 애니메이션을 지원하지 않아요. 즉 고정된 물체를 표현하는 데는 좋지만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3D 모델링 데이터인 GLTF 포맷의 모델링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GLTF 포맷은 당연히 애니메이션을 지원하죠. 좀 더 재밌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이 GLTF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LTF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3D 모델링 데이터 포맷을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크로노스 그룹에서 제정한 3D 포맷의 표준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GLTF를 로딩하려면, 즉 읽으려면 당연히 그 포맷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D 데이터를 그리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죠. 씬 그래프. 이 씬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그래픽스 렌더링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고 또 GLTF 포맷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GLTF가 뭔가? GLTF 포맷은 GL 트랜스미션 포맷의 약자로 오픈GL 등의 그래픽스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크로노스 그룹, 익숙하죠? 크로노스 그룹에서 3D 모델링 데이터의 표준 포맷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포맷입니다. 3차원 장면과 모델을 표현하는 파일 포맷으로 제이슨 표준에 기반하여 개발한 크로노스 그룹의 3D 포맷 작업반에서 제정한 표준이에요. 얘는 특히나 2017년 3월 3일 GDC 웹GL, 웹VR, GLTF 미드업 행사에서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GLTF 2.0을 3차원 자산 표현 포맷으로 자신의 제품군인 페인트 3D나 3D 뷰어, 레믹스 3D, 바빌론.js 그리고 MS 오피스에 사용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GLTF는 3D 모델링 데이터의 거의 공식 표준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GLB라는 포맷이 또 있어요. 얘는 뭐냐? GLTF에서 사용하는 이진 파일 포맷으로 외부 이미지를 얘는 GLTF는 외부에서 이미지 텍스처 이미지를 가져오게 됐는데 얘는 이 GLB는 이 파일 안에 직접 텍스처를 포함시켜 버립니다. 즉 GLTF 포맷은 정점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바이너리 파일, 그리고 텍스처 이미지, 그리고 머티리얼이나 카메라 정보를 저장하는 JSON 형태의 파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얘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게 바로 GLB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크로노스 그룹의 GLTF 포맷, GLTF 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GLTF는 3D에서의 JPEG이다. 오디오에서는 MP3 포맷이 거의 대표 포맷으로 사용이 되죠. 비디오에서는 지금은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H.264가 대표 포맷처럼 사용이 됩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활용이 되니까 이게 많이 사용이 되죠. 이미지는 JPEG을 많이 사용하죠. 뭐 PNG도 사용하는데 압축률도 좋고 퀄리티도 좋은 JPEG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역시 3D 모델링 데이터 포맷에서는 GLTF가 이런 범용적인 대표 포맷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GLTF 포맷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GLTF 포맷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돼서 저장됩니다. 먼저 요 JSON 포맷으로 저장되는 GLTF 포맷이에요. GLTF 파일이에요.
여기에는 3D 장면, 그러니까 씬의 전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씬 그래프라고 불리는 이 3D 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정의하는 각 노드들에 대한 설명들로 쭉쭉쭉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씬에 나타나는 3D 오브젝트들은 각 노드에 연결된 메쉬 정보를 사용을 하게 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재질, 머티리얼 정보 역시 각 오브젝트의 모양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카메라 정보는 뭐 렌더러 시점, 즉 뷰의 관점을 기술하게 되어 있죠.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씬 그리고 씬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조금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점 빈 파일이 있죠. 점 빈 파일은 정점 정보들하고 인덱스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지오메트리 정보하고 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포함하는 애니메이션 정보 같은 것들이, 즉 정점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 빈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바이너리죠. 그리고 PNG나 JPEG, 뭐 KTX2 같은 이미지 파일들, 즉 텍스처 파일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GLTF의 구성은 이제 제이슨 포맷으로 씬 그래프를 구성한다고 했는데요. 이 각 노드들은 메쉬의 인덱스를 사용해서 구성이 쭉 되고요. 이 메쉬들은 보면은 프리미티브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이슨 배열 형태로 쭉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 GLTF 포맷을 읽어드릴 때는 제이슨을 꼭 인클루드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GLTF 포맷은 외부 데이터를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참조하고 있느냐? 이 그림에서처럼 정점 데이터는 이제 점 빈 파일에 여기 점 빈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죠. 즉 버퍼 데이터에서 URI는 버퍼 01.빈 파일을 참조해. 얘 바이트 랭스는 102040짜리 크기야. 102040만큼 빈 파일을 쭉 읽어가지고 이 버퍼 데이터로 가져오게 되겠죠. 이 빈 파일에 있는 내용은 OBJ 포맷에서 가지고 있던 정점 정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여기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하고 스킨 정보 같은 것들이 추가로 더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빈 파일 안에서는 이제 원시 형태의 이진 버퍼 데이터로 되어 있어요. 즉 이렇게 숫자들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파일을 이제 텍스트 에디터 같은 걸로 열어서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바이너리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면은 이제 웹에서 제이슨 형태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죠. 또 이진 데이터를 디코딩하거나 사전 처리하지 않고도 렌더러에 직접 얘를 전달을 해주면 돼요. 따라서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텍스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얘는 색상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텍스처 이미지뿐만 아니라 PBR 머티리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텍스처도 포함할 수 있죠. 텍스처 파일이 뭐 색깔을 표현하기 위한 텍스처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뎁스맵 텍스처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종류의 텍스처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URI를 정의를 해서 외부에서 가져와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텍스처 이미지는 .gltf 파일에 포함된 씬 중에 씬의 노드들 중에 이제 머티리얼 정보하고 연결돼서 표현이 되게 돼 있죠. 이렇게 여러 파일로 나뉘어져 있는 GLTF 파일 묶음을 .gltf, .bin, 뭐 .png 혹은 .jpeg로 나뉘어져 있는 이 GLTF 파일 묶음을 하나로 묶어서 릴리즈하는 게 바로 GLB이죠. 이 GLB는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파일 크기도 작아지고 로딩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기에 텍스처 이미지도 없어요. 물론 블렌더 같은 3D 모델링 툴에서 임포트해서 보면은 보이긴 해요. 근데 당장은 안 보여요. 사실 이제 GLTF 같은 경우에 파일 하나만 .bin 파일이 카피가 안 됐다. 아니면 .png 파일이 카피가 안 됐다. 이러면은 오류가 발생하겠죠. 하지만 GLB는 파일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릴리즈 할 때나 협업할 때 더 편리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크로노스 그룹의 GLTF 릴리즈 문서 여기에 보시면은 GLTF 20 레퍼런스 가이드.pdf 파일에 보면은 나오는 이 씬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씬을 구성하는 여러 노드들이 여기는 하나만 표현되어 있지만 이런 노드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렇게 각각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 노드에는 이 노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카메라 정보, 그리고 스킨 정보, 이런 것들이 있고 얘를 그리기 위한 메쉬 정보, 즉 오브젝트에 대한 메쉬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이 메쉬를 표현하기 위한 또 머티리얼 정보, 또 이 노드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애니메이션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노드에 필요한 각 정보가 트리 형태로 이렇게 쭉 연결돼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를 이제 따라가면서 읽어서 그리도록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씬 하나를 여러 개의 노드들을 트리 구조로 가지고 있으면서 구성하는 것, 얘를 씬 그래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씬들이 계층적으로 연결돼서 상위 노드가 하위 노드에 영향을 미치는 계층 구조로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씬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그림은 이제 씬 그래프에 대해서 잘 설명된 부분이며 gamedev.net에서 보시면은 혹은 뭐 인터넷에서 씬 그래프를 구글링해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미지가 이런 거죠. 얘는 뭐냐? 별이 있고요. 별이 로테이션 하는데 행성이 하나, 두 개가 있고요. 행성에는 달이 각각 두 개씩 있고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태양계죠. 태양계를 모델링한 거예요. 하나의 태양을 주위를 두 개의 행성이 돌고 있고 각 행성은 각각 두 개의 달이 공전하고 있죠. 자, 얘를 왜 가져왔냐? 얘를 그려야 되겠어요. 얘를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 요 순서대로 그리면 돼요. 먼저 별을 그려요. 스타를 그리고 그리고 현재 위치에 대한 행렬을 저장을 해줘요. 그리고 전체 로테이션 여기에 로테이션이 있었죠. 별을 그리고 이 별에 대한 행렬을 저장해 놓고 회전을 적용해줘요. 회전을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일로 와서 행성 하나를 그려줘요. 그리고 또 현재 행렬을 저장을 해줘요. 매트릭스 저장해주고 여기에 로테이션을 적용해줘요. 그 다음에 문 A를 그리고 문 B를 그려줬어요. 쭉쭉쭉 돌아와서 여기까지 오면은 다시 매트릭스를 재설정 해줘야겠죠. 여기는 얘만의 매트릭스였으니까 여기에서 저장해 놓은 매트릭스를 로드해서 재설정해주고 다시 이 행성 2번을 그려줘요. 그리고 현재 매트릭스 저장해주고 또 로테이션 처리해주고 문 C, 문 D를 그려주고 일로 오면서 매트릭스 재설정해주고 다시 여기서 매트릭스 재설정해주고 올라가줘요. 그럼 별을 한 프레임을 그려준 거예요. 여기까지 요 순서가 되는 거죠. 쉽죠? 트리를 따라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그려주는데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스케일 같은 매트릭스 변환이 생길 때는 저장해주고 내려가서 다시 올라올 때는 저장했던 매트릭스를 리스토어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행성 1에 소행성 충돌이 일어났어요. 뻥 부딪혀서 얘가 흔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 행성의 충돌은 모든 씬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죠. 플레이넷 1, 행성 1에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행성 2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얘에 부딪혔으니까 얘 밑에 있는 행성 1, 그리고 달 A, 달 B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씬 그래프는 복잡한 3차원 세계의 씬을 구성하는데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서 쉽게 이 행성 1에 소행성 충돌이 일어났어요를 추가했죠. 그리고 만약에 이 소행성 충돌 때문에 달 B가 사라졌어요. 그럼 얘만 없애면 돼요. 얘는 살아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쉽게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논리적인 구성입니다.
만약에 이런 태양계를 싱그래프가 아니라 하나하나 따로 구성해야 된다면은 얘 그리고 로테이션 저장하고 있다가 얘 그리고 이 로테이션 정보하고 얘 로테이션 정보를 다시 연산해 가지고 여기하고 여기에 각각 적용해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얘 그릴 때 동시에 얘도 그리고 동시에 얘도 그리고 동시에 얘 이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죠. 처음에 태양계에서 행성 1에 충격을 주려면 행성 1에 충격을 준 값을 적용하고 이를 여기에도 적용해야 되고 여기에도 적용을 해야 돼요.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싱그래프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여기에 위불만 즉 행성 충돌에 대한 값만 적용해주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싱그래프를 보통 3D 그래픽스 렌더링을 할 때 이 싱그래프 구조로 많이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GLTF 포맷의 3D 모델링 데이터를 그리기 위한 로더 함수를 구현하기에 앞서서 GLTF 포맷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GLTF 포맷을 구성하는 싱그래프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볼 수 있었고요. 특히나 싱그래프 같은 경우는 GLTF뿐만 아니라 그래픽스 렌더링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니까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크로노스 그룹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GLTF 로더가 있어요. 이 GLTF 로더를 사용해서 GLTF 포맷의 3D 모델링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